오늘 예쁘신데요? 말리지도 않았는데 오 언니 봄이네. 네. 대서타해. 물어봐. 오, 저기로 갈까? 뭔가 우리만을 위한 자리 같거든. 좋다. 분위기가 너무 생활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 헛소리 안 하죠. 바쁘게 안 살아서 엄마 바쁘시니까 저것들. 참 세상에. 토마토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머지 애들 너무 예쁘고 생겼나는데 생상이 못해가지고 나 우리 지금 판매하는 것도 어려운데 얘가 나. 여행을 가는 이유. 여행에 가는 이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 이유. 저부터요? 네. 왜 여행을 가요, 가미님은? 저는 일단 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는 그 여정도 너무 좋은데 난 가기 전에 그 설레이는 게 너무 좋아요. 가기 전에 설레요? 나는 언니는 근데 안 치열하잖아. 설레인다. 네, 언니는 난 귀찮아. 나는 계획을 짜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 여행지를 결정을 하고 티켓팅을 해놓고 그걸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너무 설레어서? 그 계획 짜고 요번에도 설레었어, 그러면?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이미 와본 데를 내가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야. 하도 많이. 그럼 그 설레임은 어디서 오는 걸까? 새 지역을 가서? 내가 안 가본 곳을 간다는 설레임인가? 그럼 또 다시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새 지역을 가는 게 왜 좋을까? 일단 응, 지금 이 여행의 기술에서도 나오는데 응. 그런 부류가 있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만 가면 뭔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 그 부류 이렇게 내 부류야. 여기만 아니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 부류인 거지. 그냥 기대가 되게 기대로 가득 찬 것 같아. 뭔가 걱정되는 일은 닥치면 걱정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한 기대? 그게 너무 좋아서 여기 그게 있어요. 늘 여기가 아닌 곳에서는 잘 살 것 같은 느낌이다. 어디론가 옮겨가는 것을 내 영혼은 언제나 환영에 맞이 않는다. 요게 나 같은 애들인 거지. 그치만 여기도 좋잖아. 여기도 좋지만 여기 근데 내일도 근데- 살고 근데 모레도 이 살고. 책, 그 김영하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게. 이게 있잖아. 이 사람은 호텔이 너무 좋대. 근데 호텔이 왜 좋은가를 생각했을 때 뭔가 삶의 안정감이란 낯선 곳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아는 사람들과 오래 살아가야만 안정감이 생긴다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군데를 막 이동해 다니는 거에 되게 익숙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곳에서 자기가 무언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이 소설을 쓴 김영하 작가님은 호텔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집이 아니래.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집은 의무의 공간이라는 거지. 언제나 집에서 내가 쉰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이 막 눈에 띄는 거야.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즉각 내가 처리해야 가능한 일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건 좀 아닌 거지. 여행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집에서 쉬고 있어도 컴퓨터 모니터만 봐도 얘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되게 불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호텔이 좋대.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나도 되게 공감하는 건데 음.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야 맞아. 여행은 생각의 산파야.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뭔가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항상 똑같으니까. 근데 뭔가 내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는 하물며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 이런 데서는 내 내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생각은 큰 환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멈칫거리는 평소에는 멈칫거릴 수 있는 것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으며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써 있어. 아 그리고 나는 여기서 조금 신기한 관점이 있어.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라고 말한다. 근데 여기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으로 정의를 했대. 근데 우리가 유인원하고 97% 정도 유전자가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대. 근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 비해서 활동량이 되게 적다는 거야. 거의 9시간이 아니라 거의 10시간, 9시간, 10시간 정도를 뭐 자고 털을 고르고 뭐 10시 여기 보면 10시간 정도 털을 고르고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자. 그럼 24시간 중에 움직이는 시간은 거의 3,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아니잖아. 약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인간은 계속 또 이동하는 거지.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이상한 종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인간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 우리는 어차피 타고난 DNA가 그런 DNA를 타고 났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런 움직임을 좀 여행이랑 이렇게 비유한 게 좀 신선한 관점이었어. 아니 뭔가 되게 연계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정리가 안 되네. 네. 저희가 원래 오늘 저는 여행의 이유를 읽고 달봉이는 여행의 기술. 네, 저는 김영아의 여행의 이유, 얘는 알랭드 보통. 정말 보통이 아니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걸 읽고 이걸 하기로 했는데 조금 둘 다 못 읽었어요. 둘 다 반밖에 안 읽어서 반밖에 읽은 걸로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신선한 관점이지 않냐 진짜? 좀 여행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우리 여행 가니까 되게 좋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잠재적인 부분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게 되게 조금 신박했던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냥 남들이 다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는 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의미가 되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되게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이유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김영아 작가님도 맨 앞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분이 여행에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 막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있지. 여행을 가서 거기 가서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 루트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틈틈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 근데 이분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행에서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작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결코 작가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 100%.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행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여행의 성국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좀 여행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그냥 여행을 가라고 생각하지만 갔다 와서 어쨌든 우린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도 되게 조금 임팩트 있는 말이잖아.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포인트로 이걸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게 성장해 있잖아.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다. 로 이 책은 다 설명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책이었어요? 아니죠.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근데 이 책은 진짜 좀 특이하긴 특이해. 이게 챕터가 6개로 나눠져 있거든. 출발, 동기, 풍경 5개였네요. 예술, 귀향 5개인데 그리고 각각의 장소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보통 여행의 기술, 뭐 여행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야. 이 장소에 갔다 온 사람 아니면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이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약간 신기하게 나와.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행 중에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약간 위험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럴 때 사물을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위험한 거야. 왜냐면 새로운 정보를 아무리 받아도 나는 꽤 사슬이 없는 목걸이 구슬처럼 쓸모없고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우리는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다. 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게 내가 호기심조차 없으면 이걸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지.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럼 맥락은 똑같은 거네. 새로운 여행에 갔을 때 무언가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결국엔 직면하게 된다는 그치. 거잖아. 이 사람도 그지. 거기에는 어그리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호기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조차 없을 때는 뭔가 되게 사슬이 없는 목걸이 구슬처럼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대면할 수도 있고 그걸 대면했을 때 거기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결국엔 그렇게 해서 그걸 내 걸로 소화하는 게 결국에는 여행인 거라는 거네.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만 이 사람은 여행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나를 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면 여행을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해서 기술을 알려주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 어디를 간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결국에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풍경에 가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실제로 좋았어. 뭐 바다도 너무 예쁘고 불어오는 바람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는데 나랑 같이 간 여자친구랑 싸웠더니 이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날 예약해놓은 디너도 되게 부담스러운 순간인 거야. 그러면 이 여행지는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도 난 거기서 얻은 거나 느낀 게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지 않게 하라는 게 여행의 기술일 거 아니야. 얘가 알려주는. 근데 내가 다 기억은 못 하겠어.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작게 느껴지거나 했을 때 분노를 하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자연 현상, 자연 경관 이런 거에서는 내가 산보다 작을지언정, 이 바다보다 좁을지언정 그거에 내가 분노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잖아. 그냥 뭔가 숭고할 뿐이지. 그래서 그 숭고한 장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숭고한 장소들은 나를 부드럽게 다독여서 내 한계를 인정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러 여행을 떠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낳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여행은 생각의 산파인 거지. 그런 얘기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그게 나는 핵심인 것 같아. 여기에서 아마 더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맞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 읽었다면 더 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앞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또 생각을 산파로 가야 되고 네.
또 저는 언니는- 5개월 동안 얘를 못 만나기 때문에 오늘 해야 돼서 반만 읽고 하는 반쪽짜리 책 리뷰다. 그래서 보면 사실 좀 알랭드 보통 책은 너무 되게 좋긴 하지. 읽고 나면 막 너무 좋긴 하지만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만약에 누군가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 책에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선물할 것 같긴 해. 근데 이거 너무 좋아. 왜냐면 너무 쉬워. 너무 뭔가 너무 이입하기 너무 쉬운 것 같아. 쉬운데 가볍지도 않고 생각하게 해. 하는 것 같아. 난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최근 책이래. 최신 책인데 이제 제가 한 5개월 떠나 있으니까 이 책을 선물해 준 거야. 진짜 센스 있지.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가는 주변 지인한테 무언가가 선물하고 싶다면 이 책을 선물하는 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집에서 이 여행의 기술도 앞부분을 조금 읽고 누군가한테는 이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 인생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 그래? 근데 충분히 왜 그런지는 알겠어. 근데 정말 뭔가 그래도 여행을 떠날 때는 가뿐한 마음으로 떠나고 싶잖아. 그래서 이 책은 가기 전에 사람에게, 이 책은 갔다 온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좀 서로 여행을 왜 가는지. 왜냐면 달봉이도 여행을 되게 자주 가고 나도 여행을 되게 자주 가는데 왜 여행을 가지? 또 왜 여행 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되게 명확하게 여행을 왜 가는지 좀 모르겠는 거야. 남들이 다 가서 가나?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건 거야. 여행을 그냥 패턴? 지금 생활 패턴이 돼서 약간. 근데 그런 질문을 만약에 내 스스로한테 했을 때 너 진짜 여행을 왜 가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 뭐 굳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사실 내가 이 책에서 결론을 냈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행동들이 좀 나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건 굳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행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잖아. 내일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고 회사를 가서 회사 일을 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요가를 가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또 따지고 보면은 삶을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 진짜. 맞아. 인생은 나그네길. 이 책을 만약에 내가 안 읽고 갔으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여행을 가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큰 마음을 얻고 돌아는 오겠지. 근데 조금 이 책으로 인해서 여행을 대면하는 나의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은 생각? 왜 내가 여행을 가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이번에 가는 것 좀 색다른 여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지금 막 내가 장기간의 여행을 기획하고 맞는 레이볼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감정이 조금 달라. 이런 날 다민이랑 만나서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눠서 너무 좋고 어차피 보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보면 재밌다. 지금도 재밌어. 내가 뭔 말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영상들을 되짚어 보면 재밌기 때문에 어쨌든 마침 인사는 해야 되니까 김효선이랑 맨날 진짜 뭐라고 김효선이랑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재밌네.